자, 우리가 요번에 세 번째 시간으로 여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행복 추구를 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게 요양원.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다가 거기서 더 힘들어지면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 죽음은 요양병원에 가서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은 마지막 요양병원 바로 직전에 여기 요양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양원은 장례를 치는 곳이 아니에요. 요양병원에서 옮겨서 마지막 치료를 받다가 또 죽으면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양원까지가 이 노인 장기 요양법에 속한 그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양원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공동생활 가정. 자, 이거는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4명의 수급자와 함께 살면 거기에서 정부가 돈을 또 주고 또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는 4명의 이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기관으로서 공동생활 가정이 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은 한 집에서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4명과 함께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과 함께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또 이 4명을 돌봄으로 국가가 또 돈을 충분히 지급을 해주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마 제일 이렇게 쉬운 부분이 공동생활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급자 사람들을 4사람 모집을 해서 그 4사람과 사회복지사가 그 4사람을 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도와주고 또 그들을 케어하면 국가가 또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있어요. 재가복지 서비스로서 이 수급자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그 가정에 가서 약 3시간 정도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비용을 또 국가가 대주는데 여기 요양원은 국가가 몇 프로를 대주냐면은 80%를 대줘요. 그리고 20%는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80%를 국가가 지급을 해주고 20%는 본인이 낸다. 자, 재가복지 서비스는 이거는 85%를 국가가 내줘요. 그리고 본인은 15%만 내면 된다. 물론 뭐 차상위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초생활 수급자는 다 100% 국가가 지원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서 요양원은 80%를 국가가 주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는 85%를
국가가 주는데 요 개요 20%와 15% 요양원에 갔을 땐 20% 재가복지를 서비스를 받을 땐 15% 요거는 본인 부담금이다. 그래서 본인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 100%를 내는 거죠. 기관에 100%를 기관은 100%를 받는 거예요. 받는데 국가에서부터 85%를 받고 개인에게서 15%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 그 다음에 요양원은 국가에서 80%를 받고 개인에게 20%를 받아서 10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씩 케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자기도 사회복지사 일을 하지만 또 늙어서 가족이 있잖아요. 혹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늙어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을 내가 돌본다. 그러면 함께 살면서 가족을 돌보니까 그것도 또 국가가 돈을 40만 원 이상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회복지사를 따시고 그 다음에 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가셔서 40시간만 여러분이 따시면 200시간 안 따도 200시간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0시간 가운데서 40시간만 여러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만 가서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는다. 그러면 처음에 다 뭐 들어갔을 때는 뭐 40에서 5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40시간만 받기 때문에 한 뭐 15만 원 전후 뭐 이렇게 내시고 여러분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재가복지 서비스가 있다.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요양원으로 찾아오는 거지만 재가복지 서비스는 이거 집으로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재가복지 서비스는 이것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꽃이에요. 그래서 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탈시설화. 그래서 탈시설화라고 하는 이것도 이 제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가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24시간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시설에 가면. 그래서 24시간 돌보는 게 국가 돈이 들어가니까 이 탈시설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려보내므로 국가는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국가도 굉장히 이익이고 또 요양보호사도 직업을 갖게 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기타 부수적인 기관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탈시설화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탈시설화 시키려면 어떻게 돼? 요양원에 있는 사람을 집으로. 그래서 이 재가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꽃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실습은 재가복지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꽃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꽃인 재가에 가서 해야 되는데 많은 교육원들이 재가복지를 실습을 못하게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꽃은 재가복지다. 그 재가복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재가복지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게 본 목적하고 좀 벗어나는 것이다. 제가 과감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여기에서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주야간 보호센터. 자, 이 주야간 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아침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간식 주고 그 다음에 점심 주고 그 다음에 또 간식 주고 또 저녁 주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차를 태워서 또 집에까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마치 이 유치원하고 똑같아. 예, 어린이집처럼 가서 아침에 차로다가 어린이 이렇게 싣고 와서 또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마지막에 어린이들 또 실어다가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유치원 대신에 노치원처럼, 그래서 이 노치원 그런 개념을 가지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게 주야간 보호센터예요. 그럼 주야간 보호센터가 왜 필요하냐? 어르신들이 집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집에서 활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확률도 많고 중풍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어르신들을 치매에서 점점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도록, 그 다음에 중풍도 안 걸릴 수 있도록 운동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야간 보호센터를 가동을 잘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이 건강을 오랫동안 지탱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주야간 보호도 굉장히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야간 보호에 들어가면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잖아요. 프로그램.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인들의 댄스라든지 아니면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노인들의 어떤 뭐 배우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웃음이라든지 웃음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노인들에게 건강해지고 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또 이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보살피는 것처럼 이 주야간 보호센터도 어른들을 즐겁게 보살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생명을 더 연장하고 건강을 연장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이 들어가는 병원비 이런 것도 또 예방 차원에서 전략하기 위해서는 이 주야간 보호센터가 활성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야간 보호센터를 가보면 휠체어에 있는 사람들 거기 와서 그냥 있다가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프로그램 다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워놓고 거기서 또 시간 되면 또 보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중풍이나 치매에 걸리기 이전에 어르신들 그 나이 이상의 된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건강을 유지시키는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오늘날 이 주야간 보호센터는 그런 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거든 현실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주야간 보호센터의 본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 어르신들을 잠시 맡겼다가 데려가는 곳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여기 왔으면은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 그들에게 삶의 질,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 주야간 보호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보면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혹시 여러분 중에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얘기가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야간 보호센터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복지연구가 있어요. 복지연구. 자, 이 복지연구는 뭐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수급자 어르신들은 모든 복지 용구를 여기서 사야 됩니다. 이 복지 용구를 파는 이 허가를 받은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복지 용구를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곳에서 사야지 만약에 다른 곳에서 사게 되면 국가의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모든 용구 필요한 이런 소모품 아니면 침대
아니면 휠체어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다뤄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해주고 비싼 거는 임대해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같은지 일회용 같은 거는 그냥 사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 빌려서 쓰는 것 그 다음에 사는 것 이걸 다 동시에 취급을 하는 곳이 복지용구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법에는 이 크게 봤을 때 요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우리 학생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 40이 넘으신 분들은 종합복지관에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40이 됐다. 그러면은 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가기는 틀렸으니까 이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쪽에서 내가 효부를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5군데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군데에서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이 5군데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받으면 이 5군데를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여러분이 취직할 곳이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이 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의한 기관들이 약 지금 거의 2만 개 가까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만 개 정도, 지금 19,000 몇백 개가 되는 거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2만 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990년대 노인복지제도의 발전 단계에서 2000년대까지 성숙 단계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맨 처음에 우리 그것보다 더 발전한 곳이 처음에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이것을 수발보험이라고 해요. 수발보험. 그래서 수발 아시죠? 그래서 노인을 수발한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뭐 어르신을 수발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것을 수발보험이라고. 자, 일본의 이 독일 다음에 저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잘 이제 이어서 진행된 곳이 바로 일본이단 말이에요. 일본은 개요보험. 그래서 요 개요보험으로 일본은 그렇게 지금 명칭이 그렇게 돼 있고, 한국은 그래서 일본은 독일 거를 갖다가 독일 거를 썼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많은 것을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복지연구 같은 거는 거의 다 일본 거예요. 일본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일본에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이런 걸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복지연구를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복지연구의 개발에 대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이게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모델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일본에서 그냥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지금 우리 엘림 노인복지원에도 지금 일본에서 갖고 온 게 있어요. 그게 저기 있어요. 저기 보면 있습니다. 보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모델들이 거의 다 일본 거를 우리가 본따서 지금 하고 있죠. 일본은 복지연구를 개발을 많이 해. 그래서 일본은 이 독일의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 거를 이렇게 거기다가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개요보험이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좋은 거 따오고 일본에서 좋은 거 따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거 고유의 우리나라 거 붙은 거니까 우리나라가 더 좋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가 짧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밖에 안 됐어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년도 안 된 거죠. 15년도 채 안 됐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15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이미 전국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수십 년, 100년, 이 독일에 뭐 100년 가까이, 일본에 50년,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수십 년 걸려오는 그 제도를 우리는 당장 10년, 15년 만에 그것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때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있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가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금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요. 수급자는 계속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게 이게 문제다. 초창기에는 요양보호사가 넘쳤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뽑아서 썼어요. 뽑아서. 그래서 면접도 보고 다 이렇게 뽑아서 썼는데 이제 이것이 10년 지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없으니까 뽑았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있으면 어서 오세요. 있으면 어서 오세요 하다 보니까 이 요양보호사의 질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많으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이 질을 자꾸 높이게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있어도 요양보호사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 어떤 인간성이 돼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 그런 어떤 그 섬김의 그런 필요한 요소, 또 그 섬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격, 인성이 돼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양보호사는 그런 공부 안 하잖아요. 그냥 240시간 그냥 교육받고 무조건 자격증 따갖고 와가지고 그냥 바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도 이게 재교육이 항상 필요한데 이 재교육이 이렇게 좀 인간성이라든지 요양보호사의 어떤 뭐 어떤 그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쪽 면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문제가 있다. 그 요양보호사들도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의무적으로 뭐 이제 1년에 그냥 뭐 8시간 이상 그 안 받으면 요양보호사를 못 한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요양보호사가 있을 때 얘기지. 요양보호사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막 법만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1년에 8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교육 받았습니다. 우리 기관의 사회복지사들 다 의무적으로 1년에 8시간씩 교육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양보호사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것도 우린 요양보호사가 1급이 국가자격증이잖아요. 이 국가자격증이에요. 요양보호사 1급이. 근데 이 국가자격증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원래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싶어도 이 국가자격증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시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시험이 그냥 있어도 그냥 이렇게 쉽게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시험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아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양보호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무서우니까 도전도 안 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도전을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에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집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싸우고 막 기 잡는다고 막 기를 잡아야 내가 편안하니까 처음부터 막 기 잡는다고 막 싸우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파출부냐 내가 파출부냐 막 이렇게 하면서 때려치기도 하고 그 직업을 바꾸기도 막 이래버리니까 요양보호사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요.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장롱면허 내지는 하다가 때려치고 이직하고 직업을 바꾸고 하다가 안 한다. 치사하고 들어오서 안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 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많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요양보호사 저 노인의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요양보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를 이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 정책, 시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